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학년도 국민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핵심 해설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전형 전체 구조를 싹 한번 훑어봤죠? 오늘은 진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결정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바로 도대체 합격생 생기부에는 어떤 특별한 차이가 있는 걸까?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전부 국민대학교가 직접 발표한 공식 가이드북의 실제 평가 사례들이거든요. 합격과 불합격을 딱 가르는 그 비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명확하게 파헤쳐 보시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진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만나면 100이면 100,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국민대학종은 내신 2등급 되면 안정권인가요? 저 3등급 초반인데 힘들까요? 이렇게들 많이 물어보시죠? 저는 이걸 등급의 환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 환상이냐고요? 실제 서류평가 사례들을 쫙 열어보면 이 등급 숫자만으로는 절대 설명이 안 되거든요. 비슷한 2등급대 친구들 사이에서도 결과가 완전히 극명하게 갈리고요. 심지어 평균 내신이 더 낮은 학생이 최초 합격을 거머쥐는 일이 진짜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차이가 뭐냐? 첫 번째 파트, 학종 평가의 진짜 핵심인 연결고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대 대표 전형이죠. 국민 프런티어 전형의 평가 구조를 딱 뜯어보면 숫자 너머에 진짜 핵심이 보입니다. 합격생들 생기부는요, 세특이나 자율, 동아리, 진로 활동이 그냥 파편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지원학과를 향해 쫙 이어지는 거대한 흐름이 있어요. 특히 1단계에서 서류 100%로 3배수를 뽑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오직 평가 요소 3가지, 즉 학업 역량 30점, 진로 역량 40점, 공동체 역량 30점, 이 자체 기준으로만 승부가 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숫자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40이에요. 진로 역량이 무려 40점, 제일 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입학사정관들이 여러분 생기부를 딱 펼쳤을 때 제일 먼저 이 학생이 왜 우리 학과에 지원했지? 그리고 그 관심사가 교실 수업이나 활동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어졌지? 이걸 제일 무겁고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결국 전공과 연결되는 이유 있는 공부와 경험이 있느냐가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민대학 학종에서는 이것저것 맥락 없이 막 찔러본 이른바 스펙 부자보다 활동과 활동 사이에 전공을 향하는 선명한 연결고리가 있는 학생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냥 활동 개수가 많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의 중심 테마를 잡고 유기적인 서사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실제 사례를 보시면 확 와닿으실 겁니다.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인문계열 사회학과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내신을 뒤집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회학과 지원자 3명의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전체 교과 평균을 보니까 A학생은 2.66, B학생은 2.56, C학생은 2.76이네요. 숫자만 딱 놓고 보면 2.56인 B학생이 제일 성적이 좋잖아요. 당연히 결과도 제일 좋았을 것 같지만 예상이 완전히 빗나갑니다. 내신이 조금 더 낮았던 2.66의 A학생이 무려 상위 6%로 최초 합격을 해버려요. 성적이 제일 좋았던 B학생은 1단계 합격에 그쳤고요. 단순 내신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주 완벽하게 보여주는 증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평가자들의 실제 코멘트입니다. A학생은 그냥 숫자가 좋은 게 아니라 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이 자율, 동아리, 진로 활동 등 진짜 생기부 곳곳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고 아주 깊이 있게 드러났어요. 반면에 C학생을 보면 관심 분야가 없는 건 아닌데 깊게 파고드는 융합적 탐구가 너무 부족했다는 뼈아픈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겉핥기식 관심이었다는 뜻이죠. 특히 인문계열, 그중에서도 사회학과 같은 전공을 준비하신다면 이 흐름을 머릿속에 꽉 박아두셔야 합니다. 생기부에 저는 사회 문제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한 줄 띡 적는 건 진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회문화 수업에서 배운 교과 개념으로 문제인식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깊이 탐구하고 동아리 토론으로 확장한 다음에 마침내 지원학과랑 연결하는 것. 이 5단계 메커니즘이 생기부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진짜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죠. 자연계열 융합바이오 공학과 사례입니다. 여기선 탐구의 깊이가 핵심입니다. 인문계열보다 자연계열에 진짜 훨씬 더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새 지원자 내신을 볼까요? A학생 3.02, B학생 2.61, C학생 2.87입니다. 와, A학생은 혼자 3점대니까 압도적으로 불리해 보이잖아요. 근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이 3.02의 A학생이 상위 3%로 당당하게 1등 최초 합격을 차지합니다. 반면에 2.87이었던 C학생은 1단계에서 광탈하고 말았죠. 아니, 3점대 내신이 어떻게 2점대들을 다 이겼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진로 탐구의 일관성과 확장성에 있었습니다. A 학생 생기부를 보면요. 1학년 때부터 바이오 생명 쪽에 꽂혀서 계속 파고든 거예요. 생명과학 과목 하나만 판 게 아니라 화학, 수학, 심지어 인공지능 수업에서까지 바이오 관련 관심을 아주 끈질기게 연결시켰어요. 근데 C 학생은 내신은 좋았지만 스스로 주제를 찾아서 깊게 파고들려는 능동적인 태도, 즉 주도성이 처참할 정도로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하라는 것만 얌전히 한 학생으로 보인 거죠. 자연계열 학생분들 진짜 명심하셔야 합니다. 생기부에 나 이거 엄청 거창한 실험했어요 라고 이름 적어놓는 거 평가자들에겐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건 탐구의 깊이입니다. 도대체 왜 그 실험을 했고 거기서 무슨 과학 개념을 썼고 결과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리고 진짜 핵심, 그 실험의 한계점이 뭐였고 그래서 다음번엔 어떤 후속 탐구를 했는지, 이 치열한 꼬리물기가 생기부에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앞서 본 이 합격생 생기부들의 궁극적인 공통점을 정리해 드릴게요. 인문계열, 자연계열 사례를 싹 다 모아보면 입학사정관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딱 5가지 공통점이 나옵니다. 첫째, 3년 내내 여러 과목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관심사. 둘째, 교실에서 배운 게 동아리 같은 비교과로 이어지는 연결성. 셋째, 남이 시켜서 억지로 한 게 아닌 진짜 학생 주도성. 넷째, 한 번 하고 땡치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더 파고든 후속 탐구. 그리고 마지막 5째, 생기부 기록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입 밖으로 진짜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인가. 이 퍼즐들이 다 맞아야 완벽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합격을 향한 실전 생기부 점검 로드맵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여러분이 생기부를 쫙 펴놓고 뭘 해야 할까요? 제발 무턱대고 새로운 활동 막 늘리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것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첫째, 내가 지원할 학과의 핵심 키워드를 쭉 적어보세요. 둘째, 내 세특 기록을 이잡듯이 뒤져서 그 키워드가 걸리는 문장에 형광펜을 쫙쫙 칠해보는 겁니다. 셋째, 거기서 시작된 호기심이 다른 동아리나 진로 활동으로 어떻게 번져갔는지 직접 선을 그어서 연결해보세요. 흩어져 있는 여러분의 경험이라는 진주알을 꿰어서 진짜 보배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선을 다 그었다면 이제 스스로에게 아주 예리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국민대학종은 서류 기반 블라인드 면접이잖아요. 여기서 대답 못하면 생기부 기록은 그냥 예쁜 종이 쪼가리일 뿐이에요. 자, 첫 번째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굳이 이 활동을 시작했지? 그리고 두 번째, 이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교과 개념을 썼고 정확히 뭘 배운 거지? 면접 준비한답시고 인터넷에 있는 예상 질문, 모범 답안 달달 외우는 거? 그거 진짜 옛날 방식입니다. 면접관들의 꼬리 질문 절대 못 막아요. 내가 했던 활동에 진짜 과정 자체를 채워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 갑니다. 나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자료 찾아보면서 탐구했더라. 네 번째,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낸 나만의 결론이 뭐였지? 내가 치열하게 고민했던 그 흔적들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최상위권인지 아닌지가 딱 갈립니다. 완벽한 척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 질문, 솔직히 내가 한 탐구에서 부족했던 점, 한계점은 뭐였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여섯 번째, 그 한계를 느끼고 나서 그걸 극복하려고 다음엔 무슨 후속 탐구를 계획했지? 내 한계를 쿨하게 인정하고 그걸 넘어서려고 한 그 호기심, 이게 바로 평가자들이 그토록 찾던 진짜 연결된 학생부의 징표거든요. 국민대 가이드북에 진짜 뼈 때리는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학생들이 본인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는 말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생기부에 막 엄청난 AI 탐구, 딥러닝 이런 거 화려하게 적혀 있어도 면접관 앞에서 그 한계점이나 사용한 데이터를 내 입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그 순간 평가는 바로 끝입니다. 유기적인 연결고리라는 건 결국 여러분의 진짜 목소리로 증명해내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해설을 딱 한 줄로 요약해볼까요? 학종은 결코 내신 등급 숫자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진짜 좋은 생기부, 합격하는 생기부는 활동만 막 쑤셔넣은 창고가 절대 아니에요. 교실에서 생긴 아주 작은 호기심이 동아리로 진로 활동으로 뻗어나가고 마침내 지원 학과라는 종착지로 향하는 아주 단단하고 선명한 길이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 끝나면 바로 여러분의 생기부를 펴보세요. 그리고 그 흩어진 기록들 사이에서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내십시오. 여러분의 생기부는 지금 어떤 길을 가리키고 있나요? 지금까지 2027 국민대 학종 해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